어린 나이에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된 제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나이답게 네 소신껏 해라. 그래서 더 소신껏 싸웠습니다. 학생 때는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고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소신껏 나라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부천 온미을의 설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대학 들어갔을 때 유신이 터졌습니다. 유신이 터지고 2년이 지났을 때였는데 대학 사회가 우리 사회 전체가 그랬습니다만 암울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서 싸움하는 곳,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곳, 독재 권력과 싸우는 곳 이렇게 바뀌었죠.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감옥도 여러 차례 가고 정확히 날수로 따져보니까 딱 5년간 감옥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감옥 살은 그 시간에 참 보람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뭐 말하자면 악인이 다 갇혀 있는 곳이 감옥인데 세상에 악인이 없다는 그런 교훈도 알게 됐고 깨우침도 많았고 육체적으로 어려웠습니다만은 좋은 시간을 저는 의미 있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옥에 갔을 때 면회를 오셨는데 그때 이미 그 중풍이 들어오셨어요. 혼자 이 면회를 하러 내려오셨는데 올라가실 때 저 몸으로 올라가실 수 있겠나 생각했는데 근데 그 뒤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기휴라고 그래서 가족이 이제 상이 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잠깐 감옥에서 나와서 상도 치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도소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역시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정치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니고 네 개인을 위한 정치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85년 4월 1일부로 김대중 선생 비서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비서로. 모시게 되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구나.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 우리가 바라는 바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때는 정치가 국회의원이 된다는 게 목표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회라는 장에 들어가야 한다. 이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시간은 사실은 9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난 뒤였어요. 그때는 이제 마포에 당사가 있었는데 동교동에서 마포로 가는 이제 은퇴 성명을 발표하러 가시는데 막 그냥 슬픔이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제가 진짜 짐승처럼 울었어요. 차 안에서 옆에 계시는데 울었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또 생각을 했어요.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다. 새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저한테 참 많은 말씀을 하셨고 24시간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아주 많았죠. 저한테 숱하게 자네는 이걸 배워야 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어렵게 힘든 사람들 편을 들지 않으면 그럼 살아갈 수가 없다, 그분들이. 그분들 돕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특별히 저한테는 그걸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 정치의 이 길은 그곳에 있다. 이걸 안 잊고 살아가고 있죠. 부천은 신도시, 일기 신도시거든요. 80년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 이제 노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냥 수도관은 지역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교체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온수 배관은 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돼 있어요. 그걸 주민들께 온수 배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그걸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지역이 교육 특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교육 문제도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우수한 애들이 우리 지역에 있지를 않고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학고를 유치하고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그걸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에 못지않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시장을 가든지 또는 어디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든지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힘들어 죽겠다. 살 수 있게 해달라. 이 주문이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당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든 덜어드려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함께 경제를 살려내는 일에 협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이야기인데 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게으름은 나를 녹슬게 한다. 나는 부지런해야 돼요. 특히 정치인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기억했을 때 제가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둘 거입니다만은 기억했을 때 서로는 참 최선을 다해서 일한 국회의원이었다. 그 국민을 위해서 발버둥 쳤다.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게으름은 나를 녹슬게 한다. 제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저한테 딱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